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대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이 해마다 2.97mm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9cm 가까이나 높아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차오르고 육지는 그만큼 좁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도 섬나라 못지않게 삼면의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북극곰들만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은 이제 너만의 또는 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단계는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안에 있는 미꾸라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세종시 분구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개정안 일부 조항이 충청권에 불리하게 적용돼 세종시 분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상징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며 곳곳에 조형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는 곳이 많아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이 세계적인 국가해양정원으로 가는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첫 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제 대전 도심 한복판에 오수가 넘쳐흘러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 하수관에 오수가 한꺼번에 몰려 역류한 건데 대전시 하수관 3곳 중 2곳이 이런 노후 하수관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에서 택시 연료로 쓰는 LPG의 수송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대전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 세계 남성의 40% 이상이 탈모인이라고 합니다. 기존 모발이식의 경우 수천 개의 모낭을 하나씩 일일이 심어야 하는데 피로도와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술법이 개발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곳곳에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고요? 네, 조형물 좋기는 한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또 황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전시 원동의 대전 청년몰에 설치된 초대형 냄비인데요. 높이 5m에 무게 1.5톤, 지난해 대전시가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식당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인데요. 냄비로 식당물을 홍보한다? 시민들은 좀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또 세종시에는요. 11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원래 전통 춤사위를 표현한 흥겨운 우리 가락이 이름인데요. 저도 직접 봤는데 엄청 섬뜩해요. 웃는 표정도 그렇고요. 눈동자가 특히 이상해서요. 시민들에게 무섭다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국세청 앞에 설치됐다가 다시 소방청 앞으로 옮겼다 얼마 전 결국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네. 또 보령시가 5억 2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갈매기 조형물도요. 위로는 기차가 아래로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돼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고요. 13억 원이 들어간 청양군의 황금복 거북도
군수가 바뀌면서 홍보가 중단돼서 이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도 이 자치단체가 이런 조형물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역 홍보를 가장 큰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올 만한 지역에 눈에 띄는 조형물을 지어서요. 사진도 좀 찍게 하고 관광 자원을 알리면서 지역의 상징물로 삼자 이런 의도인데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 의견 반영도 전혀 없고요. 주변 환경과 조화도 안 되는데요. 일단 무리하게 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조형물이 제 기능은 못하고 결국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지난 2014년에 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남발과 관립 미흡을 지적하고요,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흉물을 만들어 놓는다. 참, 이런 조형물의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전 대전 도심에서 오수가 넘쳐 인근 도로가 마비됐었는데 이게 노후 하수관 때문이라고요? 네, 이틀 전 대전 시청역 근처에서 오수가 흘러넘쳐서요. 차량 통행이 1시간 반 정도 마비됐었는데요. 노후 하수관이 불순물로 막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오수가 몰리면서 역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도요. 대전시 은행동에서 노후 상수관이 파열돼서 인근 도로에 물이 넘친 적이 있는데요. 주차 차량 7대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고 모두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전의 경우 하수관 3곳 가운데 한 곳이 이런 노후 관로라고 합니다. 이런 노후 관로는 평소에는 문제 없어 보여도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에는 노후 관로에 불순물이 얼거나 이음새가 약해져서요. 역류나 파열 등 이런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수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고 조짐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대전시의 상수관로 관리 예산은요. 상수도 예산 가운데 17% 정도에 불과해서요. 관리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안 보인다고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죠. 이 지하에 묻힌 관로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재난 수준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발 이식, 속도를 높이는 기기가 개발됐다고요. 네, 탈모를 해결하려면요. 지금 치료제를 먹던지 아니면 모발을 이식해야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요즘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모발 이식에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모발 이식은요, 뒷머리에서 튼튼한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 부위에 하나씩 심는 건데요. 보통 2-3천 개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의사나 환자 모두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경북대병원, 민간병원이 공동연구를 통해서요, 한 번에 10개씩 모낭을 심는 모발 이식기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2-3시간 걸리는 시술 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사나 환자의 피로도가 줄어들고요. 모낭이 체외에 노출되는 시간도 줄어서 생착률도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벌써 상용화에 들어갔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도 등록해서요. 세계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죠? 예, 곳곳에 눈이나 좀 비가 왔었는데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뉴스 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교육청이 신규 교육공무직을 선발합니다. 교육행정사 14명과 조리실무사 125명, 특수교육실무사 17명 등 11개 직종 196명입니다. 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개인 위생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해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오늘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스케이트는 물론 민속 썰매를 탈 수 있고 컬링, 빙어잡기, 꼬마기차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 체험 공간과 루미나리의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보령시도 같은 기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 서산시는 호수공원에, 그리고 세종시는 내일부터 시청 앞 광장에 야외 빙상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대전 5월드 눈썰매장 개장은 25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늘 오전 11시 임천면 만세장터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임천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진행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 2019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사업 DNA 프로젝트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명은 별이 빛나는 밤에로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통해 지역 신진 예술가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인 두루타가 세종시 장군면에서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콜센터로 예약하면 1시간 안에 달려가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이용요금은 500원입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열리는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가 내일부터 2달 동안 이어집니다. 70개 넘는 얼음 분수와 눈조각, 대형 눈동굴, 눈썰매, 얼음썰매 등 다양한 겨울철 즐길거리와 함께 볼거리,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예산 0.6cm, 서산 청양당진 0.4cm 등입니다. 눈이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추운 날씨에 도로가 결빙된 곳이 많아 차량 운행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 보문산에서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담비가 발견됐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보문산 절벽에서 담비 한 마리가 포착돼 서식지 위치와 행동 반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비는 생태 자연도 등급을 반영하는 동물로 현재 2등급인 보문산을 1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 자연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보문산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담비 발견과 관련해 대전 충남 녹색연합 김성중 선임활동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중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보문산에서 멸종위기 2급이죠. 이 담비가 발견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주 13일 날 저희 녹색연합 회원분인 시민분이 그 유등천 인접 보문산에서 담비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분석한 결과 등 부분이 노란 털과 꼬리 부분이 검은 털이 명확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의 담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작년에 발표된 환경부의 제4차 전국 자연환경조사의 보문산 권역 호의로 조사 내용을 확인했더니 네.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좀 발표가 돼 있어서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회원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담비가 발견된 거죠? 제보를 주신 시민분이 평소 유등천에 좀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입니다. 네. 활발하게 그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절벽 부분에 족대비로 좀 보이는 동물이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평소처럼 관찰을 하고 계셨는데 네. 털 색깔이 족대비랑 확연히 다른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본 결과 담비로 확신을 들어서 저에게 제보를 주신 것이고요. 네. 추정컨대 먹이 활동을 위해 이동하다 포착이 된 것으로 처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마리가 발견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살고 있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담비는 2-3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족제비과인 담비는 육식 포유 동물인데 또 이 숲에서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담비가 어떤 동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담비는 그 식용목 족제비과의 동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네팔,
등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네. 화렵 수림에는 서식하지 않고 숲이 울창하여 통과하기 어려운 침엽 수림에만 두세 마리씩 무리지어 서식하는 생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담비 먹이는 너구리, 오소리, 청설모, 쥐 같은 설치류와 야생 조류 등을 잡아먹고요. 네. 또한 단맛이 나는 과실이나 도토리, 꿀 등도 먹는 잡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담비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랑이, 늑대 같은 맹수들이 점점 개체수가 감소되면서 네. 그 위치에 담비 같은 육식포유류들이 위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담비가 크기가 족제비과라면 좀 적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큰 동물도 잡아먹는군요. 네, 생태습성이 야생성이 강하고 네. 사냥의 습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육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포유류입니다. 예. 특히 이 담비는 행동 반경이 넓어서 그 다른 동식물 종의 분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생태 자연도 등급을 반영하는 지표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생태 자연도를 주요 반영종으로 그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 삭, 수달, 담비가 있는데요. 네. 이 중 가장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진 동물이 담비입니다. 오랫동안 담비를 연구한 국립생태원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네. 담비는 평균 20에서 40km의 이동 반경을 가지고 있고 반경이요? 네, 행동 반경과 이동 반경이 동일한 말이고요. 예. 이동을 하고 있고 최대 59km까지 이동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만약 행동 반경 안에 있는 담비 배설물들과 흔적들을 좀 확인할 경우 그 배설물 안에 있는 먹이원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떤 생물과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거죠. 예. 그럼 이번에 보문산에서 발견된 담비의 행동 반경은 보문산 외 지역까지도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생태자연도 1등급의 기준인 이 담비가 발견됐다는 건 그만큼 보문산의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 담비가 생태자연도 1등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반영 주요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반영 주요종이다. 네, 네. 1등급의 기준은 그 멸종위기 동식물이 주된 서식지거나 네.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문산의 담비가 이번에 확인이 되었지만 서식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되지는 아직은 않은 상태에 있고요. 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서식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번 담비 발견으로 보문산의 생물종 다양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는 볼 수가 있고요. 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상위 포식자가 있다는 것은 하위 포식자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네. 보문산 자체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담비의 서식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식지는 또 다른 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행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담비가 발견된 보문산은 하늘다람쥐의 주요 서식처지만 그 생태 자연도가 2등급이어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훼손이나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2등급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네.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 시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즉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예. 보문산은 대전에서 하늘다람쥐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가 대전 기대종으로 지정하여 현재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선정 이후 대정세종연구원에서 보문산 하늘다람쥐 서식지 조사를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 조사 결과 보문산 여러 곳에서 하늘다람쥐 서식이 확인이 됐기도 하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보문산을 개발을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2등급의 기준에 맞춰 그럼 여러 곳이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예. 이 하늘다람쥐, 그 일반 다람쥐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우선 아시다시피 다람쥐는 갈색의 털과 검은색 꼬리 부분에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늘다람쥐는 잿빛, 회색에 가까운 색깔과 대부분의 흰색이 좀 돼 있는 다람쥐입니다. 예. 또한 앞다리와 뒷다리에 날개 같은 피막이 형성되어 있어 예.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 피막을 통해서 좀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날라서, 짧은 거리는 네. 날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다람쥐죠. 네, 맞습니다. 예. 이 하늘다람쥐, 또 담비, 아주 희귀한 동물들이 발견이 되고 또 보문산에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이 대전시가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망타워, 곤돌라, 워터파크 등의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7월달 허태정 대전시장이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당시 한밭운동장에서 보문산 그리고 뿌리공원까지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련 네. 세부 계획으로 이제 보문산 전망타워 그리고 워터파크 등의 세부 내용들도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보문산의 생태적 가치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주요 기능을 가진 도시숲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대 여론이 있었었고요. 네. 또한 매년 공약과 정책으로 단골로 등장했던 보문산 관광권 개발을 사업성 결여로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 행정기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보문산 활성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이 시설물 위주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숲으로 잘 보존해서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이나 보존 계획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보문산은 오래된 도시공원이며 도시숲입니다. 네. 과거 놀거리와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기에는 보문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많이 찾았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의 쉼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탁한 공기 대신 숲이 주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시민이 과연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네. 보존과 개발 계획의 방향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이다 보니 기후와 관련된 기후를 정화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전망타워, 곤돌라, 워터파크 이런 것보다는 힐링이나 치유를 더 원한다, 국민들은.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관광 개발 사업 중에도 이젠 또 국민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해외까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담비의 발견으로 대전 보문산의 생태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 앞으로 어떤 노력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저희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우선 보문산 담비 서식 여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배설물이나 영향표 흔적을 조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행동을 좀 포착하고 모습을 실제적으로 더 명확하게 촬영할 수 있게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담비 모습을 촬영을 하게 될 경우 관련하여 후속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발표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도시 숲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보문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문산 활성화 공동위원회의
참여를 해서 그 관련된 내용, 보문산을 보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의견을 개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문산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담비 발견과 관련해 대전 충남 녹색연합 김성중 선임활동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자영업 불황의 늪, 무권리 매물마저란 타이틀로 대전 지역 자영업의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문화의 날 영화관의 꼼수란 제목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국 영화관에서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 일정이 이달엔 26일로 조정됐는데 더 많은 이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는 날을 굳이 피한 것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대형 현안사업 청신호, 중도일보는 대덕특구 새 50년 기업 시민 품는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